자, 착한 입시 상담소 이삭입니다. 자, 요번에 다룰 문제 어떤 거냐면은 그 지난번에 다뤘던 문제 이어서 갑니다. 22학년도 연세대학교 인문계 면접 문제입니다. 학종, 세부종합, 전형, 국제형, 국제형의 공내고. 요 문제가 문항이 두 개인데 지난번에 1번 문항 다뤘어요. 거기서 뭘 했냐면은 그 집단의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인데 그때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기계적으로 하지 않고 설득이라는 것, 그다음에 강압이라는 거로 내용적으로 분류하고 설득 속에 뭐 만장일치 다수결이 있을 수 있고 강압 속에도 만장일치 다수결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형식으로서 만장일치와 다수결. 강압은 실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지만 그러나 이제 요식행위라고 하죠. 형식을 갖다 채워놓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뭐, 보이지 않는 압력을 가해가지고 만장일치를 이끌어내기도 하는 겁니다. 뭐 대표적인 국가들 있잖아. 저기 어디요. 북한 같은 데 봐봐. 만장일치로 쪽쪽쪽쪽 가잖아. 그거 다. 근데 북한이 뭐 그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긴 좀 그렇지. 북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네, 그런 내용들 이제 다뤘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문항을 다루는데 요게 그 이제 하여튼 질문 구조는 똑같아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계속 논술 문제들에서 또 봤었지만 자 읽어볼게요. 제시문 라의 실험 결과를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가와 나를 평가하시오예요. 가와 나를 평가하시오. 가와 나는 우리 앞에서 봤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미 계속 강조하지만 평가라고 했을 때 평가를 갖다 진짜 뭐 가는 타당하고 나는 타당하지 않다. 가는 뭐 타당하지 않고 나는 타당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일차원적으로 접근하는 거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평가 속에도 설명이 들어갈 수 있고 설명 속에도 평가가 들어갈 수 있고 비판 속에도 평가가 들어갈 수 있고 등등등등 했었고 그 다음에 이 케이스는 그 지난번에 그 연대 논술 중에 어떤 게 있었죠? 그 실험을 갖다 설명하는 실험을 근거로 재시문 평가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그 노동과 여가가 나오는 문제든가 아마 내가 그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시스템이 참 연대는 실험이 계속 다 나온다 생각해 보니까 실험에서 그러니까 재시문 이거는 뭐 견해라고 합시다. 실험을 바탕으로 견해를 평가하는 혹은 설명하는 그런 형태인데 거꾸로 견해를 바탕으로 실험을 설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거 또 우리 아마 그 다뤘을 거예요. 그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되고. 어, 저기 또 뭐지? 뭐 얘기할 게 뭐가 있지? 참, 지금 이것도 영어 제시문 있지, 영어. 우리 지난번에 영어 제시문 봤었구나. 그뭐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 특기자 전형도 이제 언더우드 국제 전형 이런 거 있거든. 거기는 이제 온통 영어 구술이죠. 영어 뭐 영어를 못해서 문제가 아니라 논술을 못했다. 논술이 된다. 이 문제를 못 풀어서 문제가 되겠죠. 영어 안 어렵습니다. 나도 지금 여기 이제 국제형에서 영어 있는 거 막 다루잖아요. 겁도 없이. 그죠? 저 영어 못합니다. 네. 자, 저희 누가 나더러 국제형 해달라 그러는데, 국제형이란다. 그 영어 구술 저거 해달라 그러는데, 미쳤습니다. 아, 쏘리. 자, 가봅시다. 이제 제시문 라를 봅시다. 이 실험 내용이 먼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제시문 라. 집단 내에서 다수의 의견이 개인의 태도와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 같은 실험을 했다. 이런 거예요. 다수의 의견, 개인의 태도와 변화. 다수와 개인, 다수와 소수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겠지. 두 단계로 진행된 실험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1단계에서는 실험 참가자 한 명이 혼자 실험실에서 아래 그림같이 ABC 세 개의 선문 가운데 어떤 것이 보기 선문과 길이가 같은지 대답하도록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래 그림 나와 있어요. 실험 참가자들은 99% 이상이 B를 답으로 선택했다. 당근이지. 이거랑 같은 놈이 B니까. 네, 이제 2단계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8명의 실험 참가자가 실험실에 함께 있는 상황에서 같은 질문에 대답하도록 했는데 요 중에서 실제 실험 대상자는 한 명이고 나머지 7명은 요 뭐야 그 연기야 연기. 그 나머지 7명은 일부러 A를 답하는 연기자들이었다는 거야. 틀린 답을 하는 거죠. 비합리적인 답. 이 실험은 B가 정답이라는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쉽게 맞출 수 있는 것이었지만
근데 실험 결과는 재밌어요. 50%가 넘는 실험 참가자들이 다수 의견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A를 답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50%가 넘는 참가자들. 또한 실험 참가자들에게 여러 차례 같은 실험을 반복했더니 75%가 적어도 한 번은 A를 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실험에서 누구도 실험 참가자에게 다수 의견을 따르라고 강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요 이제 실험 결과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걸 토대로 가나 평가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인간 세상에서 흔한 일이죠. 단적으로 우리 뭐 비교하면은 우리 지금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이 지원한 전형 뭐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학종 우리 흔히 학종이라 하죠. 그 학종은 그 내신으로 선발하는 거 아닙니다. 내신 아니에요. 내신 아니고 내신은 장식품이야. 그다음에 뭐 출신 고교, 뭐 특목고냐 일반고냐 이런 거 안 따져요. 고등학교는 안 따지는 게 이게 맞거든. 합리적이고 맞고 실제 결과도 그렇게 나오거든. 합리적이지 이 의견이. 근데 옆집 아줌마 세 명한테 그거 아니야 내신이야 출신고 중요해 이 세 명한테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틀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저는 항상 그, 그 압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실험 내용은 이래 얘기하면 되겠지. 뭐 취지대로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영향을 미치는 것, 이걸 보려는 거예요.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런 거 보는 거죠. 강요가 없는 상태예요. 강요 없는 상태. 근데 재밌는 결과는 소수가 뭐죠? 다수를 따르더라. 팔로우 하는 거죠. 적어도 75%. 그러니까 뭐 첫 실험에서는 이제 50% 이상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고 여러 차례 하니까 반복하면 어떻게 돼? 내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꾸 여러 차례 반복당하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상태라는 거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 이거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라 실험은 그 다수의 의견이 소수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한 실험이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은 소수가 그 따르는 빈도수가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주의해야 돼요. 그 여기 75%가 쫓아갔다 했잖아. 25%는 어떻게 돼요? 이거 꿋꿋하게 참습니다. 그래도 내가 오라. 고집이 세다고 하죠. 이런 케이스도 있는 거고. 이것도 이제 감안하셔야 되고, 항상 그 어떤 그 사안을 바라볼 때는 그 표면에 드러나 있는 이 글만 보려 그러지 말고 이면도 맥락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25%의 꿋꿋한 어, 그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 이것도 이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를 봐야 될까? 또 어떤 게 있냐면 소수가 다수를 따른다라는 의미 속에는 또 뭐 들있냐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거냐면 혼자 있기를 두려워한다라는 점 그런 것도 같이 있어요.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뭐 90% 혼자 있을 때는 정답을 얘기했다 하지만 그 어울릴 때는 그 일종의 그 뭐죠? 그 우리 소외라고 하신가요? 그 답안으로 작성하긴 했는데 뭐 요런 말이 있잖아요. 소외에 대한 두려움 이거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인 거거든. 동시에 이제 어울리면서 이제 어떤 집단적인 협력 체제로 보여주는 것도 인간의 모습이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평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평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가나 제시문에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상황이 있어요. 특히 여기서 이 구도를 잘 짜야 되는 건데 일단 제시문 가나 우리 지난번에 봤었거든요. 본 거 가지고 하면은 이 재심가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어디지? 그치?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는 이유로서 이런 내용이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의견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다수결 원칙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지지하는 의견은 합리적일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하는 거야. 합리적일 것이다. 요거 가지고 하는데. 근데 가제 시문에다가 우리 실험 결과를 갖다가 한번 대입을 시켜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저기 우리가 저 뭐죠? 실험 참가자들 중에서 연기 한 7명이 선택한 그 답은 틀린 답이거든. 불합리한 쪽이거든. 그러니까 다수가 있긴 있는데 이 불합리한 다수 쪽에 불합리한 다수의 합리적인 소수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이게. 영향을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 의견을 굽히기도 한다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실험이 보여주는 내용이란 말이야. 합리적인 소수일지라도 영향을 받아서 지 의견을 굽힐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실험의 근거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지금 가제 신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전제, 이 전제라는 게 모든 어떤 논리 출발점인데 그 인간이 여기에서는 뭐냐면 다수는 합리적일 것이다라는 전제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죠? 그다음에 인간의 어떤 선택 구조가 합리적인 쪽으로 가는 그런 경향을 전제로 한 거지만 그 다수가 불합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야. 실험이 보여주는 거. 이 다수가 불합리하면 다 저기 소수도 쫓아가는구나. 그럼 다수결의 원칙은 타당하다, 불타당하다. 불타당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오케이? 자, 일단 머릿속에 구도를 그리시고 아직 이제 본격적으로 안 들어갔어요. 해설은 안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낮의 시문을 보셔야 되는데, 이 영어로 돼 있어요. 이 낮의 시문 뭐 지난번에 봤었으니까 이제 그 쭉 가면 되긴 되는데, 이 플라톤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플라톤이라는 인물이 우리 배웠었죠. 뭐 알죠? 뭐 철인 정치를 주장하는 사람이지. 철인 정치. 그러니까 이제 이 철인 정치 내지 과두 정치라고 하죠. 그걸 주장하는 사람인데 어떤 다수에 의한 그 민주정, 다수결 민주정을 신뢰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아니죠. 그죠? 예,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실제 여기 잘 보시면은 요 플라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배라는 공간 내에서 그 다음에 그 선장과 성원들, 이 불합리한 다수예요. 이한 다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항해사, 이게 합리적인 소수거든. 소수인데 이 조건, 이 제시문에 나와 있는 조건을 잘 살펴보란 말이야. 지금 불합리한 다수가 다수결 어떤 거죠? 머저리티 룰 있지. 이거로 이제 의사결정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래도 나중에 어떻게 다 굶어 죽는 얘기가 나오잖아. 그 합리적 소수의 의견을 따른다, 안 따른다. 안 따른다라는 것을 소수니까 안 따른다는 얘기예요. 참, 요 소수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대중적이지 못한 소수예요. 합리적이면 또 대중적이지 못한 경향도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 내향적이라고 돼 있죠. 내향적, 내향성인데. 근데 우리가 이 낮의 신문을 실험하고 비교를 해서 잘 살펴봅시다. 자, 배라는 공간을 전제로 했는데, 예, 그 플라톤이 배라는 공간을 전제로 했는데, 그 실험실이 뭐죠? 실험실. 그 실험실이라는 공간이 뭐죠? 배랑 유사하지. 그죠? 그림이 조금 이상해졌다. 그러니까 이제 배에서 이런 저걸 했고요. 실험실이 있고. 그 다음에, 음, 같이 갖다 붙여도 되겠구만. 자, 베이콜 실험실이야. 아주 그 좁은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배에서는 선장, 승무원, 그 다음에 합리적인 항해사 이랬는데 여기는 불합리한 다수 7명, 실험실에서는. 그 다음에 합리적인 소수 1명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조건이 배와 저 뭐지? 플라톤에 비유하고 그 다음에 라제 심의 실험하고 조건이 거의 흡사하죠. 그죠? 굉장히 어떤 폐쇄된 공간에 그 다음에 요 내향적이란 말은 뭐냐면은 그 외향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바깥 다 타인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걸 좋아한다는 소리야, 안 좋아한다는 소리야. 안 좋아하는 소리지. 더 이 폐쇄된 공간 내에 또 개별화된 개인이야. 아주 개별화돼 있어. 연결이 안 돼 있는 그런 개별화된 개인을 전제로 하는 거야. 낮의 실험 조건이. 그죠? 낮의 신문의 어떤 요 비유가. 근데 실험실에서도 일곱 명은 뭐였어요? 연기를 하고 있지. 근데 이 일명은 그 일곱 명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어, 형태의 구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낮의 신문이 제기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은 완전히 실험실 조건하고 동일하단 말이야. 그죠? 동일하죠. 차이점은 있지. 실험실 조건에서는 어땠냐면 그 요 일명이 뭘 했냐면 7명을 따라갔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서는 그 내비게이터의 항해사의 서제스천이 이그노드 되고 리디큘 됐다는 소리야. 이거 뭐냐면은
그 사람이 의견을 안 굽히고 가만히 있었던 소리겠지. 끝까지 내 그 말이 맞아 이러고 있었지. 요런 건 하나의 차이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튼 집단의 의사는 어느 쪽으로 흘러버렸어요. 이제 불합리한 다수로 가버렸던 소리겠지. 그지? 자, 이걸 이제 설명했고. 그러면은 근데 이제 요 구도를 잘 짜야 된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자, 요 이제 전체 제시문 구조하고 관련을 시켜서 한번 그려봅시다. 이 가제시문이 있고 이 나제시문이 있어요. 가제시문에서는 실험에 대한 얘기 있어요, 없어요? 실험 없고 그냥 다수결 원칙은 그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라제시문에는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 뭐 하필이면 라제시문에 있는 것과 동일한 그 실험 그러니까 배의 비유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머저리티 룰에 대해서 언급하는 바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플라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Frequently used stories to teach people how to think. One story Plato used to teach about the limitation of democracy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한계라는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여기 낮의 신문에도 다수결이 있어요. 마조리티 룰. 근데 이것은 민주주의의 한계다. 이런 구조를 짜고 있어요. 왜 민주주의의 한계냐면 불합리한 다수 때문이야. 불합리한 다수. 그래서 민주주의의 한계가 존재한다 이런 거고 가제시문은 다수결 그냥 그다음에 뭐 민주주의의 한계 이런 얘기는 없어요. 뭐 실험도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는 거지, 그지? 뭐 그런 상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체 제시문 구조가 대응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가는 합리적인 상황이 합리성에 의한 다수결의 원칙, 그다음에 나는 다수결이지만 한계가 있는 다수결로서 민주주의 한계 이런 한계가 있는 민주주의 이런 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이제 요 나와 가를 대립시켜서 볼 때 여기 이제 제시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나는 민주주의의 한계점을 얘기했지만 가는 민주주의의 한계점은 얘기를 하지 않았지. 거꾸로 얘기하면은 가는 합리성이 존재한다면은 합리적인 어떤 다수결이라면 민주주의는 한계가 있다 없다. 한계 없다라는 구도로 맞춰지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뭐 합리성에 무한하게 간다. 근데 여기는 불합리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한계 없다, 한계 있다. 이런 식의 이제 구도가 짜여지는 거야. 이 비유 때, 그 실험 때문에. 따라서 일반적인 구도로 보게 되면 라제 시문의 실험이 뭐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라제 시문에 있는 이 플라톤 배 비유 이거를 갖다가 지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지. 실험은 라제 시문의 실험은 나의 어떤 논리, 민주주의는 한계가 있다를 지지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거라고. 그럼 반대로 가에 대해서는 이거는 지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틀렸어 이러는 거죠. 아니, 지지 이러지 말고 좀 타당하다. 여긴 불타당이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답안을 작성을 해봅시다. 자, 일단 제시문 라의 실험을 설명해 볼게요. 저 논제에서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제시문 라의 실험은 다수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개인이 생각한 행동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앞에 말은 저 제시문에서 따온 거네요. 혼자 있을 때는 합리적이었던 개인도 다수 속에서 다수의 기대에 부응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강요가 없어도 다수의 기대가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 제시문 실험의 결과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러죠? 드러난 것에 대한 해석이야. 그런데 그만큼 요거 하나만 더 집어넣읍시다. 반대면을 보는 거야. 인간이란 존재가 뭐냐면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한다. 어울림을 지향하는 것을 볼 수도 있다라는 요거를 일단 깔아놓읍시다. 실험 결과 이렇게 설명해도 상관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단순하게 강요가 없어도 다수의 기대가 보이지 않는 다수의 기대가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끝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양가적인 측면을 봐야 되거든. 어떤 거냐면은 개인이란 존재는
개인이란 존재의 대다수는 타인과의 어울림을 지향하는 쪽으로 간다. 이거를 일단 여기다 이제 깔아두자고. 항상 저기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는 거고. 음양. 자, 이제 라의 실험을 얘기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나를 먼저 설명합시다. 나에 대해 평가해 봅시다. 제시문 라의 실험은 유사한 조건을 제시문 라의 실험과 유사한 조건이 나예요. 제시문 나야. 나. 실험실과 배라는 조건은 폐쇄된 공간이야. 외부로부터 폐쇄가 되었죠. 클로즈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개별화된 개인과 항해사의 뉘앙스는 공간 내에서 한 번 더 폐쇄된 개인의 상황. 아주 중요. 그러니까 항해사의 그 인트로버트한 거하고 실험실에서 7대1로 있는 그 상황은 딱 그 저기 7명은 연기하고 있고 하나는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조건에서 개별적 게임은 강요가 없을지라도 결집된 다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거는 이제 제시문 라의 내용과 라 실험의 내용과 일치하죠. 소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뭐 이런 말 안 써도 되는데 넣어봤어요. 넣으면 재밌잖아. 그죠? 이런 말 넣어봤고 소외에 대한 두려움. 그 저기 면접 쪽은 논술보다 조금 유동성이 그저 유두리가 있어요.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 일부가 있지만 결집된 다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죠. 제시문란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불합리함에 붙잡힌 다수가 지배하는 상태를 민주주의의 한계로 보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그 라 실험을 가지고 나를 지지하는 쪽에 평가를 한 겁니다. 그죠? 뭐 개인이란 게 이제 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라를 했으니까 이번에 가를 설명해야 되겠지? 그치? 가 한번 볼까? 제시문 가는 보다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의견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는 전제로 다수결이 이루어짐을 언급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실험은 뭘 보여줬죠? 폐쇄성과 개별화가 합리성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제시문 가의 전제는 매우 취약하죠. 왜냐면은 제시문 가가 지금 상정한 건 어떤 상황이에요? 그 인간이 아주 이상 속의 인간일 수가 있는 거지. 그 합리성으로 꿋꿋이 버틸 수 있는 그런 인간을 그리고 있는 건데, 실제 실험은 뭐죠? 현실의 실험을 한 거잖아. 현실의 실험은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인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이상적인 제도라는 거야. 합리적 다수가 발현되지 못하면 다수결로 인하여 되려 쉽사리 부스러질 수 있는 제도가 민주주의야.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 있잖아요. 어떤 거냐면 그 히틀러, 독일의 히틀러. 그래서 저기 민주주의 그 다수결로 다 저어댕겨. 그래서 이제 요 부분 뭐 그냥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합리한 다수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합리적 소수의 존재가 허용돼야 하며 그만큼 개인의 자유가 보여야 된다. 이런 식의 정부를 했는데 이거는 있으나마나한 소리고 혹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다수가 발현되지 못하는 다수결로 인하여 쉽사리 부스러질 수 있는 제도가 민주주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혹은 플라톤식으로 철인 정치를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럼 지금 여기까지는 어떤 내용이 되는 거죠? 그 실험에 드러난 모습 그대로 제시문 나하고 가를 설명한 겁니다. 실험에 드러난 모습 그대로. 그런데 자, 여러분, 우리들 좀 아쉽지 않아요? 저기 민주주의가 이렇게 취약하다 그러면 좀 기분이 거시기 하잖아,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좀 다른 측면에서 한번 또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자, 요거는 여기까지 제시문 나에 대한 평가는 그대로 두고, 요거를 하나의 안이라고 합시다. 제시문 가에 대한 안으로, 그 제시문 가 민주주의가 취약하다는 얘기를 한 거야. 취약하다고. 근데 우리 반대 논리도 펼 수가 있어요. 민주주의는 취약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논리로 이번엔 또 가봅시다. 그러니까 현재 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예시는 두 가지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볼까요? 자, 제시문 여기까지 읽은 거야. 제시문 나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불합리한 다수의 부처인 다수가 지배하는 상태를 민주주의 한계로 보았다.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제시문 가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이 실험과 나를 한번 비판해 보자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실험과 지시문 나가 설정한 조건은 매우 제한적이다. 실험실과 배라는 좁은 공간과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임을 조건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현실에서 마주치는 공간은 그보다 훨씬 넓고 자기 의견을 굽지 않는 인간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소외를 두려워한다는 사실 자체가 뭐냐면 인간이 어느 정도 외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 뭐냐면은 여기서는 뭐에다 초점을 맞췄냐면은 그 폐쇄성과 개별화라는 그런 현실을 적용을 해서 제시문 가해 민주주의는 이상이다 이랬는데 거꾸로 요번엔 어떻게 반박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반박한 거예요. 그 실험과 제시문 나가 도리어 더 비현실이다, 이상적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 현실이 그렇게 폐쇄된 공간과 개별화된 인간이 존재하겠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실제로 우리의 삶은 뭐죠? 더 넓은 공간이고, 실제로 우리가 배에서 사는 건 아니잖아. 실험실에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죠? 여기 실험에도 나와 있지만 자기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 인간도 존재할 뿐 아니라, 그다음 우리가 소외를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어울리려는 거거든. 이건 일종의 그 외향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심은 나에 등장하는 것은 아주 그냥 극단적인 인트로버트지만 거꾸로 그 아우터하는 사람들도 우리 자신이 또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해서 또 어울리려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되려 우리 자체가 외향성이 있다 이렇게 해놓고 이 실험에 대한 반박을 해봅시다. 실험은 불합리한 다수와 합리적 소수를 대응시켰지만 거꾸로 해보자고. 합리적 다수와 불합리한 소수로 실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도리어 불합리했던 소수가 어떻게 되죠? 합리적 다수를 쫓아가게 되겠지. 그죠? 얼마든지 추정할 수 있잖아. 숫자로 대비시킨다면. 그러면 되려 연대하는 인간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여기에 소외, 이게 2년 전인가 3년 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연세대학에서 나왔어요. 연대, 그리고 연대 좋잖아, 연대니까. 자, 민주주의는 개방성과 연대를 지향한다. 이거 맞는 거죠. 민주주의 원칙이니까. 개방된 공간을 통해 유입된 다양한 의견이 획일화된 의견을 배척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고 개인 자체가 외향적 성향을 통해 연대를 이루면 다수결의 원칙은 얼마든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짜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쪽 논리는 좀 그 모험적이고 도발적인 방식으로 해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논리의 근거를 이루고 있는 어떤 해석들이 실험 결과를 완전히 부정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면을 다시 얘기를 하는 거지. 그죠? 그런 상태도 우리가 한번 감안해서 예시를 해보면 재밌다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